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000원 넘었죠. 뭐 지금 당장 어제 오늘 뭐 시장이 어땠냐 이런 걸 떠나서 강세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고점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강세장에서 현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고점이니까 당연히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자니 또 막 가고 있는 종목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올 것 같고,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것 같고, 누군가들은 이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주식한다고 하는데, 뭐 현금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이런 강세장에서의 요즘 같은 상황에서의 현금 비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좋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에 계좌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죠. 실제로 많이 질문 받는데,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요새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많이 올랐어요. 현금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현금 비중을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적당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주식 자금 대비 현금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질문이죠. 네. 과연 그거를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에 가깝고, 분명히 근데 모두가 느끼고는 있어요.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현금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현금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야 잘 갖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현실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갈려요. 그냥 단순하게 갈리는 거는 두 가지의 상황이 상충됩니다. 지금처럼 불장해서 현금으로 다 빼고 있으면 투자는 언제 해? 수익은 언제 내? 이것과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 현금 비축 많이 늘려야지. 결국엔 이 두 가지 의견의 상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의견의 상충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승전 홀짝. 그쵸. 만약에 상승장이 계속 예측된다면은 당연히 현금 비중 줄이고서 더 투자해야 되는 거고, 하락장이 예측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홀짝의 다른 질문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홀짝을 안 하면은 뭐 현금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 또 배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배우는 분들한테. 사실은 그러니까 답변은 그때 상황에 가장 자연스럽게 맞춰간다, 이 말이 맞고요. 근데 그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당연히 팁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하면서 상황에 맞춰가는 현금 관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좀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좌 자금을 5천만 원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제 주식 자금이 총 5천만 원이야 라고 했고, 5천만 원으로 아무렇게나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5종목으로 이제 나눠서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슬랏을 나눈 거죠. 5개로. 슬랏을 5개로 나눴고, 뭐 물론 이제 여기를 안 쓸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내 최대 종목 수는 5개가 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정배분으로 가겠습니다. 즉 설명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천이에요. 5천만 원이 1,000만 원씩 5개의 배분이 되었다. 그리고 좌측의 2%는 이 슬랏 안에서의 보유 비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중 이야기를 할 때 내 계좌 자금 대비 이 종목은 몇 프로 갖고 있어요, 계좌 총 자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먼저 슬랏 배분하시고 슬랏 안에서 100% 기준으로 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각각의 슬롯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식으로 1번 슬롯은 80%가 채워진 상황, 현금이 20% 들고 있는 거겠죠. 2번은 뭐 5대5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게 뭐야, 뭐 슬롯을 나눠서 뭐 현금을 저렇게 따로따로 관리해, 뭐 충격적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 설명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계좌관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영상을 한 2편 정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관련된 영상들을 좀 몇 개씩 같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막 저희 거 보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좀
궁금한 키워드들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오는 것들을 좀 두루두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 영상하고 관련된 거는 계좌 관리로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게 요런 거예요. 계좌를 나눌 때 뭐 이렇게 반을 수평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대각선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V자나 U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빨간색, 검정색 선, 파란 선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선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이 면적 있잖아요. 직사각형의 계좌 면적을 한 반 정도를 나눠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현재 이 홍길동의 계좌는 약간 V자, U자의 방식에 더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해할 게 녹색으로 채워진 게 주식의 비중이고 잔여현금은 흰색으로 채워진 이 면적의 넓이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을 뭐 50% 갖고 있고 잔여현금을 50%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주식을 70% 갖고 있고 잔여현금은 3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다. 시장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잔여현금을 70% 갖고 있고 주식을 30%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3대7, 5대5, 7대3 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20%씩 차이가 나는데 그 20% 안에서는 또다시 현실 안에서는 1%, 2%, 5% 이런 세부 비중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실제로 5천만원 계좌에서는 10%만 해도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비율이 조금 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틀어졌으니까 뭐 잘못됐어, 틀렸어 하고서 그 비율을 맞추고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통으로 날려버리게 되면은 계좌를 까먹는 행동이잖아요. 그 또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비율에서 관점을 빼시고요. 그냥 이런 이 면적에 한번 느낌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약간 살이 찌고 살이 찌지 않고의 느낌으로 한번 보다 보면은 점점 녹색이 많이 침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게 되면은 지금은 한 반반 정도를 합리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반반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반반이 됐었을 때 합리적인 기본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반반조차도 뭔가 버겁다 또는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 구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계좌 자금 자체가 본인이 느끼기에 압박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예전에 그 중압감 관련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억으로 억대로 주식을 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던 영상이 있어요. 그 며칠 전에 올렸던 건데 그거 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좌 상황이 주식 비중이 한 30%밖에 차 있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포트를 재구성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이클이 끝나서 매도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주식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지. 주식으로 30%만 가지고 있어야지가 최종 목적지, 목표 골이 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포트 구성인데 이거는 성향이 반영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성향을 반영하기 전에는 5대5에서 조금씩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시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가 적당하고 그게 최대 모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 뭐 그렇게 해서 주식을 잘 해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모르고 있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저런 상황이라면. 네, 실제로 5천만 원에서 30%면 1,500만 원 가지고만 주식을 한다? 그럼 나머지 3,500만 원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풀리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5대5로 보셔도 되고요.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이제 성향과 시장과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가감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이 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식이다, 이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딱 봐도 주식으로 한 80% 정도는 이미 간 것 같아요. 그쵸? 네, 딱 80이네요. 네.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뭔가 좀 빡빡하고 답답함을 느끼죠. 불안하고 보유 현금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이어트 해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하루아침에 오늘 맘먹었으니까 내일 당장 하게 되면 도려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목적한 바를 이뤄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뤄나가는 방법은 리밸런싱이 될 수도 있고, 화랑장이기 때문에 수익권이 생각보다 잘 올 수도 있고, 또는 보합권이 잘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좌의 목적에 충실해서 비중을 컨트롤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돌아갔다 늘려나가고, 돌아갔다 늘려나가고.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조금 깊게 들어가면 네. 단순하게 전체가 이제 80% 정도 차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들 한 3종목 정도가 3, 4, 5번 슬롯이 기대 수익이 되게 별로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물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얘네는 기대 수익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그냥 나는 다 기대 수익이 있는 상황 같은데 얼마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별적 상황을 무시하고 좀 다시 그 균형을 맞추러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시장이 많이 포화가 됐다라면은 개별적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더 계좌의 숨통을 트여주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대다수가 주간적 기대 수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것도 사실 그 주관적 측면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점들인데, 네. 막 마이너스 20% 가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 꽉꽉 채워져 있는데도 이거는 10,000원 갈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통 계좌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통 정리 잘 못하시는 분들.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일부 물량을 덜어내더라도 손해보면서 절대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나는 이게 다 플러스 갈 때까지는 들고 있을 거야, 기대 수익이 있어, 이렇게 이제 변질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5개 다 테마주로 이렇게 포트 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계좌 자체를.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굳이 따지면은 이거 제가 영어로 그냥 표현한 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fast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미들이나 슬로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템포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D는 그냥 디펜스 할 때 방어적 목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채널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방어적 기준이 조금은 빌드업 스타일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면서 방어를 해주게 되면은 사이클이 조금은 더 시장 사이클이나 이런 거에 좀 정박자 타기가 좋은 구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 있으면 이렇게 1,000만 원씩 빠른 거, 중간 느린 거, 좀 많이 느린 거, 이건 빌드업, 이렇게 1,000만 원씩 넣으면 되는 건가? 지금 추천한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추천이다 추천이 아니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게 결국엔 어떻게 하느냐의 영역이라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게 궁금하고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클럽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히 배워나가실 수 있는 영역이고, 이 세팅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고 운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클럽에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하는 거죠. 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나는 빌드업을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긴 하고 있었는데, 영상 보면서 그동안에 배워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드업을 좀 막 이만큼 하고 있었고, 여기는 뭐 빠른 거, 느린 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빠른 거, 뭐 빌드업을 요만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좀 이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좀 맞춰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딱
딱 그 얘기만 듣고는 제가 단순하게 맞다 틀리다 정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결국에는 환경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디테일한 것들을 같이 알아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 디펜스 계좌가 조금 더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 운영 자체가 좀 더 보수적일 뿐 나쁠 건 없어요. 지루함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다. 디펜스가 거의 없고 좀 공격적인 게 계좌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계좌 운영과 회전과 종목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계좌가 쉽게 망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런 상태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본인 성향이. 근데 공격적이라는 거는 수비할 상황이 됐을 때 방어할 능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 능력이 되나, 그 경험이 있나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냉정한 이야기 한번 들을게요. 2020년에 주식 시작하신 대다수의 분들은 다 공격적일 거예요. 왜냐? 실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수익 나잖아, 수익 그냥 이렇게 내면 되는 거잖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시장 한번 딱 꺾이면서 이거 전체 한번 맞아보게 되면은 처음 하락이란 걸 경험해 볼 때 그분들 계좌는 계좌 잠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되게 아플 거예요. 그 전에 손볼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지금 원희님이 냉정하게 막 팩폭가한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신데, 주변에 이제 보면은 다 그래요. 이제 최근에 하신 분들, 몇 개 안 된 분들, 1년 미만인 분들, 그러니까 뭐 다 상승장만 경험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본인은 진짜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진짜 템포 느리게 하고 있고 디펜스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주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다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템포의 구분조차도 스스로 인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격적이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버디님 이야기처럼 스스로 표현할 때 저 굉장히 방어적으로 지금 계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봤는데 이거는 공격력 플러스 100인 사람들,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슬로우가 아니야. 네, 여기는 완전 미친 빠른 거고요, 이거는 그냥 빠른 거 막 그런 경우로 이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제가 보면은 여기가 FFF 맞아요. F 상대적으로 저희가 F짜리는 느리니까 느린 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구성했는데 이거를 저 방어적으로 계좌 짜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성향이 공격적이잖아요. 원희님도 잘 알고 계시고. 네. 근데 절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공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준치가 다르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은 모르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상황인가? 한번 좀 합리적으로 의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정말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공격적이면은 이 구성 안에서 이 안에서도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전체적인 대전제 틀을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적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축구로 얘기하게 되면은 전원 공격이에요. 골키퍼까지 나가서 공격이에요. 네, 폭탄 공격입니다. 역습 한 번이면 그냥 골은 무조건 먹히겠다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굉장히 좋은 전술일까 포메이션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원 수비 전략은 가끔 사용하죠, 축구에서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로 언급을 해드리면 이 D/인데 이게 사이클을 탈 거예요. 보통 제가 말씀드린 빌드업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화랑장이라서 그 화랑장의 수혜를 같이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중이 줄어들어 있겠죠. 왜냐? 수익권으로 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수익 중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중이 차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중이 차 있어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자연 정박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거품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자금이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내 차례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이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그게 계좌에 접목됐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지, 이론적 이해 말고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왜 디펜스 계좌가 가능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안 그래도 주제로 잡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남들 잘 가고 있는데 나는 혼자 방어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기다리면 나도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이제 들리는데, 반대로 얘는 시장 좋을 때 그냥 소외받다가 시장 꺾이면서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방어인가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던데 합리적인 얘기인가요?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충분히 맞는 말이고, 아마 전제 부분이, 이 부분은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종목 선정 부분이 많이 차이를 줄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똑같이 소외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썩은 것인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로 가장 앞단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기본적인 분석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막말로 물건을 고를 때 선별한 사람과 그냥 찍기로 찍은 사람과는 다르겠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충분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빌드업에서도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방법은 쉽지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문 받아보게 되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많은 경험치와 입체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인 건 맞아요. 자, 이거 이제 빌드업 하려고 하는데 종목 선정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요청이 좀 많았는데 네. 이게 사실 어려워요. 한편으로 그거를 뭐 몇 편이 됐든 간에 그거를 그냥 알려드린다는 게, 설명을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요청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아무렇게나 선정해가지고 빌드업하면 그것도 빌드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숫자로 70%, 30%, 50%, 50% 이렇게 딱 정해서 그 틀에 갖춘 계좌 운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슬랍만 구분해서 이렇게 면적의 범위, 침범하는 범위 정도를 생각해서 본인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낀다던가 시장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씩 줄여나가 주면서, 그리고 시장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압박감이 있는데라고 하게 되면 투자 자체를 멈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격하고 있는 행위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훨씬 더 원활하게 계좌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계좌 관리라는 행동 자체가 잔여 현금을 확보해주는 모양새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현금 몇 프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 질문 전에 본인이 매매하고 운영하고 있는 계좌를 한번 점검하고 계좌에 대한 세팅값만 조금만 바꿔주셔도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라는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거 맘만 먹으면 잘 돼요. 되게 하락장이 연속으로 막 1년 동안 펼쳐지는 그런 데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고생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좀 보면서 많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요즘에 뭐 그런 게 있나요? 상대적으로 되게 잘 돼야 되는 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런 거 잘 돼요 라고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저는 손해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물리는 것만 늘고 있는데요,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어떻게 하죠? 막 그러면 오늘 이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도 얘긴데, 주식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방법적인 측면,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교정해야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게 뭐 당신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교정하면 방법이 있는 거라서 다른 측면에서 본인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유튜브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었고 계속 드릴 거고, 유튜브 말고도 클럽에서도 훈련하고 교정하고 그런 것들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옆에 잘 붙어서 하나씩 배워가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유튜브 매일매일 이렇게 업로드해 나갈 거고, 클럽도 계속해서 운영 중이에요. 3년 넘게 하고 있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랑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성장을 이룬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보면 이제 몇 개월 안에 뭐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랑 대화를 하고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 질문의 결만 봐도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장의 기회를 꼭 잡아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란 게 단순하게 이제 시장 좋을 때 나 수익 많이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수익도 못 내고 성장도 못 하고. 근데 이제 그 수익의 포커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 내 그릇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좀 초점을 이동시키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주식 생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은 설명란에 안 보이시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뒀고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공지사항으로도 올려놨어요. 카페 가입 먼저 하시고 나서 공지사항 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궁금하실 만한 것들 다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어놔서 링크 걸어놓고 그랬으니까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은 함께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희 댓글 보면서 많이 힘내고 있거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